네, 이 전 정권에 대한 수사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이 구속 여부가 곧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구속 적부심 심사는 끝났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당시 이 블랙리스트 문제뿐만 아니라 이 원전과 관련해서도 또 다른 제3의 인물 또 제4의 인물이 계속해서 나올 것인가? 그렇게 되면은 정말 전 정권에 대한 사정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인가 하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체 공용 혐의 부인하시는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장관 재임 시에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일을 처리했습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시 청와대랑 인사 관련해서 소통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 청와대랑 공기업 인사 관련해서 따로 소통한 적 있으세요? 저는 이런 방식의 국정 운영의 초기부터 시작되면 이건 뭐 이명박 정권 시즌 2죠. 그럼 그 결과가 어떤지 아시지 않습니까? 네, 여기 사진에 걸려 계신 우리 불행한 사건을 연상시키지 않겠지만 결국 그렇게 안 간다고 약속했던 분이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초반에 일어났던 소위 지지난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도 정치보복이라고 인정할 것인지 그 부분을 정치보복을 인정한다 그런다면은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겠죠. 정기당 교수님, 지금 검찰의 이런 수사 움직임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대대적인 뭐랄까요? 청산 수사 신호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는 어떤 그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 대선 때도 문제가 됐던 것들이 이른바 정치 보복에 대한 어떤 그 얘기들이 쭉 진행돼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그 물론 그 어떤 한 인터뷰였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문재인 정권, 전 정권의 적폐청산 수사에 대해서 해야죠. 그 검찰 수사 돼야죠. 뭐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지금 무리한 대로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앞세워 전 정권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들춰내는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다 보면 정말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소위 이른바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 수사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이명박 정권의 마지막을 생각해 본다면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는 판단입니다. 저희가 물음표를 쳐놨는데 지금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지금 그 당시에 산업부 장관은 우리 백운규 장관이고 그 당시에 청와대의 인사수석실의 행정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박상혁 의원입니다. 자, 그러면 박상혁 의원이 개인적인 판단으로 했겠느냐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판단 아니겠습니까? 점점 고위층으로 올라간다. 그 위에 결국은 수석이 있을 것이고 수석 위에는 또 비서실장이 있을 것이고 뭐 이런 측면으로 간다면 궁극적으로는 지금 단계에서 예단할 일은 아닙니다만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까지 얼마든지 겨냥할 수 있는 수순으로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바로 이런 정치 보복성 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덮어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검찰의 수사 칼날은 이렇게 전 정권의 이 청와대뿐만 아니라 또 한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하고 있는데요. 이 대장동 수사 관련해서 이재명 의원이 피의자로 적시됐던 것으로 좀 확인이 좀 됐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의원이 과거 대선 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하고도 맞짱을 떴습니다. 그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렵습니다. 지금 검찰 있는 죄도 덮고 없는 죄도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조직들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지면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 보내는 정권이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최수희 의원님, 지금 이재명 의원이 글쎄 뭐 소름 끼치는 예언을 한 건가요? 자기가 이대로 있다가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된다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사정의 칼날이 올 것이다라고 그때 예언을 했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검찰의 수사 방향이 정확하게 그쪽으로 향하고 있는 건지, 정말 이재명 의원이 말하는 바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전혀 그것과는 무관한 것인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제가 이재명 의원에게 하나 묻고 싶은 게, 그러면 혐의가 있는데도 조사를 안 하는 게 법의 정신입니까? 죄를 지었으면 그에 합당한 죄가를 치르는 게 우리 법의 정신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없는 죄 만들어서 내가 정치 보복을 당해서 갈 거라는 이른바 정치 보복의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저는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번 선거에서 방탄 출마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그래서 당대표 선거도 결국 야당 대표에 대한 보호막을 씌워서 결국 죄를 회피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의원이, 저건 물론 대선 때 한 발언이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대장동 의혹이라는 수사는, 대장동 의혹은 대선 때 불거진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때 불거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지부진했다가 대선이라는 시기가 있으니까 이게 혹시라도 또 많은 또 오해를 불러일까 봐 수사를 안 한 겁니다. 그러면 언제 수사합니까? 그럼 도대체 이 정권이 끝나 윤석열 정부 다음에 수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어폐가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상호 위원장이 이제 비대위원장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지금 정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도 야당 차원에서 대책기구를 만들겠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사법부 압박 아닙니까? 아니, 정당이, 제1야당이, 170석이나 갖고 있는 정당이 그 위원회를, 그런 대책기구를 만들어서 사법부 압박한다면 그것이 온당한 일이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저는 분명히 이제 본인이 자기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두려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저는 그 법의 정신, 그다음에 그 법치 행정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수사를 해야겠죠. 그러한 정당한 수사 절차인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보복성 수사인 것인지 해석을 서로 달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역대 사정 사례를 좀 화면으로 보고 가겠습니다. 에 대해서 내 혼자서 모든 책임을 안고 어떤 처벌도 달게,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로 이미 종결된 사안에 대한 수사를, 전직 대통령 두 분이 구속되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드는 그러한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치보복의 차원이 아니라 민주정치의 책임성을,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제가 져야 한다고, 특검을 하되 제한적으로 하자는 데 대해서는 양당 지도부 의견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습니다. 감정풀이냐, 정치적 보복이냐, 이런 의심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이 영상을 보여드렸다고 해서 지금의 수사가 정치 보복 수사다, 이렇게 저희들이 단언해서 보여드린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런 과거에 이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사들이 있었고, 우리는 또 그 비극적인 상황을 보아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현 수사와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수사의 핵심에는 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을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최근에 이 차기 정치 지도자, 차기 대선 주자 후보로 계속 여론조사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5.1%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눈여겨봐야 될 것은요, 파란색, 빨간색, 회색입니다. 아직은 정치 당에 속해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이준석 당대표는 그랬죠. 국민의힘에서 아마 차기 대선 주자가 될 거다. 그러면 이쪽도 이제 빨간색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김현우 의원님, 지금 앞서 지금 이뤄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 백운규 장관의 블랙리스트 사건, 또 인사청탁 문제, 또 이재명 의원의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수사의 핵심에는 한동훈 지금 법무장관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세간에서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지지율은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이 현상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전 정권에 대한 수사, 예. 뭐 잠깐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지난 정권에서 검찰의 손발을 묶고 수사를 지연시켰던 것은 저는 전 정권의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문재인 정권이 출발할 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이어서 정말 대대적인 적폐 청산이라고 하는 과거의 단절 또 과거제에 대한 단죄 예. 이런 것들을 해왔는데요. 그런 것들을 국민이 용인한 배경에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잘못을 인정한 것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자 이제서부터는 정말 그런 죄를 짓지 말고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를 만들자. 그래서 과거의 적폐를 진짜 이제는 끝내자 그랬는데 과연 문재인 정부가 과거의 적폐 청산을 하고 나서 그걸 끝냈는가? 저는 적폐를 재건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방어적이었고 수사를 예. 지연시켰고 결국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예. 대선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동훈 검사는 그 안에서 굉장히 탄압을 받았었고 또 법무부 장관이 되는 과정에서 범죄인들이 두려워하는 세상을 만들겠다. 이렇게 몇 가지 멘트가 있었죠. 또 본인 사건과 관련해서 진짜 없는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쓴 건 본인이었다. 저는 국민 마음속에 이제야말로 뭔가 정상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간절한 염원이 있는 것 같고 그것을 지금 대변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에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거는 현상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과거 처음에 이제 저희가 윤석열 검찰총장일 때 한동안 이제 막 탄압을 받으면서 이렇게 인기가 올라갔던 적이 있는데 그거하고 양상은 좀 다르지만 다른 형태로 국민들의 어떤 간절한 염원이 담겨져 있는 현상이다. 그런 결과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여론이 바로 저 한동훈 장관의 지지율에 연결이 돼 있다. 이런 네, 이게 단순히 정치보복 프레임이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먹히고 무리하게 거는 거라고 보고 있고 국민은 진실을 알고 싶고 과거의 적폐 청산처럼 미뤄졌던 이 전 정권 수사에 대해서 엄격하게 수사해라. 이런 저는 목소리로 일으킵니다. 시간은 없지만 제가 나머지 다른 세 분에게도 좀 짧게라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정말 이 수사가 제대로 잘하고 있는 수사다. 그래서 이 수사가 끝난 이후에는 한동훈 장관이 진짜 별의 순간을 별을 달 수 있는 별이 되는 그 순간이 올 것인가. 짧게 좀 한마디씩 좀 듣고 가겠습니다. 윤경호 의원께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이 수사가 한동훈 법무장관과 직결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그건 뭐 윤석열 대통령과 오히려 직결된다면 그건 동의합니다. 그건 뭐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나 한동훈은 아닌 것 같고 또 하나 두 개 지금 숫자가 있는 하나는 선호도라고 돼 있고 하나는 적합도라고 돼 있는 이 여론조사는 조사 방식에서 처음부터 저건 예상이 돼 있었던 거다. 무슨 얘기냐? 자유응답인 한국갤럽은 선택지를 주지 않고 떠오르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식의 주관식 문제 방식이에요. 그러나 그 뒤에 있는 RN서치라는 곳에서 하는 조사는 선택지를 주면서 객관식. 이 중에 객관식처럼 한 거예요. 그거는 답을 처음부터 유도를 한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그건 여론조사 기법상의 문제이긴 한데요.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직을 수행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찌 보면 내각의 일원이라는 점에서 이런 식의 거론이 되는 건 본인에게나 이 정권을 위해서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봅니다. 정기당 교수님. 여론조사 방식에 대한 것은 윤경호 의원께서 잘 얘기해 주셨고요. 저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장관에게 보이는 국민들의 어떤 높은 인지도, 관심도는 뭐 저걸 반영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인다. 자, 그러나 저런 높은 인지도와 어떤 선호도조차도 결국 한동훈 장관에게는 저는 양날의 칼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 현재는 철저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후광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동훈 장관이 가지고 있는 뭔가 어떤 소통령 이미지, 이 정권의 어떤 운명과 함께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어떤 그 이른바 정치권에 대한 수사, 또 전 정권에 대한 수사가 결국은 정치 보복 수사로 비춰진다면 지금 현재 그 문제를 보복 수사냐 아니냐라고 단정할 상황은 아닙니다만 이 수사가 철저하게 어떤 뭐랄까 좀 엄정하면서도 절제된 수사가 이루어져서 뭔가 법리와 엄정한 원칙에 따라서 진행된다면 모를까 이것이 자칫 정치 보복 수사로 비춰지게 될 때는 결국 한동훈 장관의 운명 또한 저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저는 지금 이 한동훈 현상에 대해서 저는 개막전 효과 혹은 데뷔전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청문회에서 보여줬던 민주당 의원들의 실패가 곧 한동훈 장관의 저런 이제 그 지지도로 이어진 거, 호감도로 이어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말씀은 민주당에서 한동훈 때리기를 계속하면 할수록 한동훈의 몸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정무적으로 한동훈 때리기에 대해서는 판단할 필요가 있는 시점에 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 한동훈 장관의 지지율이 올라갈지 또 수사는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